자, 오늘은 복습을 먼저 하러 갑니다. 중3 때 거 복습할 거예요. 간단하게 켰어. 중학교 2학년 때예요? 3학년 때? 3학년 때 배워요. 그죠? 삼각 B라는 걸. 결과적으로 사인, 코사인, 탄젠트는 여러분이 아는데 왜 삼각 B야? 세 변의 길이의 B면은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의 B 이렇게 물어야 되는데 제목이 왜 삼각이 들어가? 앵글이 왜 들어가는 거야 도대체? 응? 그 의미가 뭐겠어요? 각에 따라서 길이가 변하니까 세 변의 길이의 B가 아니고 각에 따른 세 변의 길이의 B가 어떻게 됩니까?를 질문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삼각형은 총 6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삼각형이라는 건 6요소라고 하는데 세 각과 세 변이에요. 이거로 이루어져 있는 거잖아 사실은. 그래서 뭐 변의 길이를 구해라, 각의 크기를 구해라 이렇게 한다고. 근데 대부분 우리는 변의 길이만 갖고 많이 하겠죠. 자, 삼각 B라는 건 뭐냐? 각이 바뀌면 변의 길이가 바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런데 세 변의 길이에 모두 바꾸는 게 아니라 두 변은 고정돼 있다고 쳐보자고. 그런데 여기에 있는 각이 점점 커져. 그럼 이 변의 길이가 바뀌겠지. 이 변의 길이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보는 거야. 돼? 그걸 삼각 B라고 하고 우리는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배웁니다.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배워요. 여기에 각이 들어가요. 그죠? 그리고 그 중에 우리는 특수각을 외우죠. 당연히 지금도 특수각은 외우고 계셔야 돼요. 그걸로만 우리는 답을 풀 거야. 고등학교 과정도. 사인 각, 코사인 각, 탄젠트 각 이렇게 써져 있는데요. 직각 삼각형을 그리라고 합니다. 중학교 3학년 때는. 여기 A가 있고요. 여기 B가 있고요. 여기 C가 있고요. 수학의 약속에서 각 A에 대응하는 바라보는 대변 그거를 A라고 쓸 거고요. 너를 B라고 쓸 거고요. 너를 C라고 쓸 거예요. 그럼 여기에 총 각이 몇 개가 있어요? 3개가 있어요. 그 중에 A와 B의 입장에서 좀 하려고 해. C의 입장은 별로 특수한 거라서 별로 입장을 궁금해하지 않아. 알겠어? 자, 우선 A의 입장으로 봅니다. A의 입장으로. 여기 A가 들어갔다고 보는 거야. 사인은 뭐고, 탄젠트는 뭐고, 코사인은 뭔지를 좀 확인하러 가야 돼. 외운 거는 다 알아, 이제. 사인이 뭔지는 알아야지. 그치? 아? 여기 사인 A가 들어가면 사인 A는 C분의 A예요. 돼? 이 사인이 무슨 뜻이냐면 이게 산이야 라고 생각해봐. 어? 이게 우리 앞에 있는 봉서산이야. 그럼 사실 이렇게 그냥 올라가는 게 제일 빠르지. 이게 봉서산의 높이잖아. 근데 등산로는 이렇게 만들지. 왜 이렇게 만들어? 이렇게 만들면 사람이 올라갈 수가 없어 얘들아. 됐니? 그래서 이 높이와 내가 실제 이동한 거리 있죠? 얘네 둘의 길이의 B가 사인인 거야. 됐니? 이해돼? 그러니까 실제 높이가 존재하고요. 내가 걸어간 길이가 있는 거야. 그래서 실제 걸어간 길이와 그 녀석의 높이 사이의 관계 그걸 사인이라고 부른다고. 그래서 그걸 빗변과 높이의 B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게 사인이야. 됐니? 그럼 코사인은 뭐야? 코사인은 합성어입니다. 정확하게 의미하면 별로 이건 그냥 선생님이 어원을 설명하고 있는 거 알겠지? 코 더하기 사인이에요. 영어에서 코 있잖아. 접두사라고 얘기하나요? 아, 기억이 안 나. 이 코라는 뜻은 뭐냐면 여각이라는 뜻이야. 여각. 여자 무슨 여자야? 그렇죠. 남을 여자. 무슨 뜻이냐? 여기 A가 들어가면 A를 제외한 여각이란 뜻이야. 어? 그럼 우리가 여각의 의미를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두 각의 합이 90도가 되도록 만드는 게 여각인 거야. 그럼 A의 여각은 누구야? B야. B의 입장에서의 누구 값이야? 사인 값인 거야. 코사인이 의미가 그런 거라고. 코사인 A다 그러면 A의 여각에 대한 사인 값, A의 여각에 대한 사인 값이라서 C분의 B가 되는 거예요.
자, 탄젠트도 합성어라기보다는 어원이 어디서 나오는 거냐? 우리가 탄젠트 라인이라는 녀석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게 접선이에요. 응? 터치 한다는 뜻이라고, 탄젠트가. 그래서 한 점에서 만나는 일이라는 뜻이야. 지금은 이해를 못해, 알겠어? 지금은 이해를 못하지만 이 탄젠트라는 건 접선의 길이를 말하는 거야. 접선의 길이. 됐니? 누구에 대한? 밑변의 길이에 대한 접선의 길이. 그래서 접선의 기울기란 뜻이야, 얘가. 이것분의 이거라서. 기울기란 뜻이야. B분의 A라서.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직선의 기울기, 각이 주어져 있으면 탄젠트 값이 기울기를 나타낸다고 얘기하는 거라고요. 됐니? 기울기가 1짜리야. 어? 그럼 x가 1 변할 때 y가 얼마 변해? 1 변하지. 그러니까 걔가 x축하고 이루는 각이 몇 도짜리야? 45도짜리라고 얘기하는 거라고.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 이걸 빠르게 풀어야 돼. 자, 그럼 중학교 때 단점이 뭐냐? 우리가 중학교 때 삼각 B를 구할 때는 중요한 목적이 직각 삼각형이 필요해. 그냥 삼각형 말고. 반드시 직각 삼각형이 있어야지만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구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럼 어떤 문제가 생겨? 이 각 A랑 B가 다 예각일 때만 가능해. 90도보다 크면 안 돼. 어? 그런데 각이 90도보다 큰 거 없어? 큰 것도 있을 수 있잖아. 막 110도, 120도, 130 이런 것도 있잖아. 그거에 대한 삼각비도 있겠어, 없겠어? 있겠지. 그런데 중학교 땐 그걸 살짝 제외하고 하는 거라고. 그래서 이 그림 다음에 중학교 3학년 때 배우는 되게 중요한 그림이 하나 있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되게 무시하는 그림이지만 제일 중요한 그림입니다. 한 변의 길이가 1짜리인 4분원을 그려놓죠. 이게 우리가 오늘 배울 내용과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어요. 자, 한 변의 길이가 1짜리입니다. 이 원 위에 임의의 한 점을 잡으세요. 잡고 연결을 합니다. 그럼 선분 두 개가 모여서 뭐가 생겼죠? 각이 생겼겠죠. 그죠? 여기에 각을 x도라고 해보면, 어? 잘 봐봐. 이 점에서 x축에 수선의 발을 내려 꽂습니다. 그럼 뭐가 돼? 높이가 됐지. 빗변에 대한 높이의 비를 구하는 거잖아. 어? 그런데 빗변의 길이가 얼마짜리야? 1짜리지? 네가 sin x도가 되겠죠. 돼? 왜? 이것분의 이거가 sin x라며. 이해돼? 그러니까 sin x가 무슨 뜻이에요? 너의 몇 배니? 이렇게 묻고 있는 거라고. 잘 봐봐. 여기 식 잘 봐봐. A는 C 곱하기 sin A야. 이 A는 C 곱하기 sin A 이렇게 묻는 거라고. 이 sin A가 그러니까 너의 길이가 너의 몇 배니를 질문하고 있는 거랑 똑같아. 됐어? 이거 중학교 3학년 때 배우지? 배워. 그래서 각이 이렇게 커져. 그럼 이 값은 계속 늘어나겠지. 90도까지는. 그래서 사인 값이 점점 증가한다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 코사인은 어디 있어요? 너의 여각이 누구야? 너야. 너의 코사인 값이니까 이만큼이 코사인 x가 돼요. 여기 도자까지 붙여서 됐어? 그럼 여기서 하나만 더 중요한 거. 그럼 이 점의 좌표가 결과적으로 코사인 x도, 사인 x도 이렇게 표시할 수 있는 거네. 됐어? 자, 그럼 탄젠트는 이것분의 이거라고 배워? 절대 그렇지 않지. 탄젠트의 그림은 어떻게 여러분이 배우느냐? 이 점에서 이 점을 지나고 저 원에 접하는 접선이 있을 거라고요. 그래서 탄젠트가 접선이란 뜻이 있는 거라고요. 이 선을 긋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긋고 나면 여기의 길이가 1이야. 그때 이 길이가 탄젠트 x가 된다고요. 됐어? 이해돼? 이해돼? 이 그림이 되게 중요해. 이 그림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 사인 값은 이 길이라는 걸 의미해. 코사인 값은 이 길이라는 걸 의미해. 그럼 궁금하잖아. 아니 선생님, 여기가 2짜리면 어떡해요? 2짜리여도 바뀌는 게 없어. 왜 그러냐? 우리가 찾는 게 뭐야? b의 값이야.
합동인 두 삼각형이 있어. 잘 봐봐. 한 변의 길이가 1짜리인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있고요. 밑변의 길이가 2짜리인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있습니다. 45도, 45도예요. 자, 이거 사인값 루트 2분의 1, 이것도 사인값 루트 2분의 1이지. 어? 삼각형의 크기와는 관계가 있어, 없어? 각만 중요한 거야. 각이 바뀌어야 사인, 코사인, 탄젠트 값이 바뀌는 거지. 삼각형의 크기가 바뀌는 거랑은 관계가 없는 거야. 여기까지 되지? 그러니까 여기가 1이냐, 2냐, 3이냐가 중요해, 안 중요해? 안 중요해. 아, 여기가 2가 되면 여기도 몇 배 해주면 돼? 2배 해주면 되지 뭘. 이해됐니? 이게 어디서 배운 거야? 중학교 3학년 때 배운 거야. 그럼 이제 문제점을 하나씩 찾아보러 가자고요. 첫 번째 문제점 뭐가 보인다고요? 아니 왜 90도까지만 해? 각은 90도보다 큰 게 있을 텐데 왜? 우리가 보는 저 시계만 해도 한 바퀴를 돌고 있잖아. 몇 도를 돌고 있어? 360도까지가 있다고. 우리가 각을 잴 때도. 그치? 근데 우리가 재는 각도기는 몇 도밖에 없냐? 그죠? 왜 180도밖에 없어? 360도 왜 없어? 이 각을 재는 데 있어서 우리는 도를 쓰지. 각도기를 쓰는 것처럼 몇 도, 몇 도, 몇 도 이렇게 쓰죠. 그죠? 우리가 이런 걸 60분법이라고 얘기해요. 1시간은 몇 분이에요? 1분은 몇 초예요? 그쵸? 한 바퀴 도는 게 60 단위로 한다고 해서 60분법이야. 이 60분법은 도라는 단위가 붙지. 가령 A, 도 이렇게 단위가 붙는다고. 도라는. 그럼 이 A 실수야? A 자체는 실수잖아. 그런데 A에 도를 붙였어. 그럼 이건 실수야? 실수야, 실수가 아니야? 실수야, 실수가 아니야? 실수가 아니야. 단위가 있다고. X축, Y축에 갖다가 도를 단위로서 쓸 수는 없잖아. 그치? 1도, 2도, 3도, 4도, 1.5도 이런 거 다 표시는 하는데 가장 큰 문제점이 여기에 단위가 붙었다고. 단위가. 선생님 센티미터, 미터는 그래도 좌표 평면에 갖다 놓잖아요. 그건 1cm가 1,0에 이런 약속을 하면 되는 거잖아. 근데 이건 그게 안 돼. 이렇게 가는 단위라고요. 그래서 얘를 바꿔야 돼. 우리가 할 건 뭐라고? 삼각 함수를 하는 거야. 됐니? 그럼 함수의 입장은 정의역이 뭐가 돼야 돼? 실수가 돼야 되겠지. 정의역 자체가 실수 전체 집합이 돼야 되는데 얘는 지금 단위가 붙었어. 됐니? 그러니까 실수 영역에 갖다가 좌표 평면에 나타낼 수 없는 거야, 도짜리는. 그래서 이 각을 실수로 바꾸는 걸 하나 더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 각을 바꾸는 연습도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그럼 각이 커졌을 때는 삼각비를 어떻게 구하는지를 배워야겠죠. 됐니? 그래서 이 삼각함수라는 건 이건 90도일 때까지만 하는 거니까 삼각함수라는 건 각이 변함에 따라서 세 변의 길이의 비, 빗변분의 높이, 빗변분의 밑변, 밑변분의 높이의 비례를 나타내는 사인, 코사인, 탄젠트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는 거다. 누구에 대한? 각에 대한. 변수가 그러니까 누구여야 돼? 각이어야 되는 거야. 각에 따른 사인, 코사인, 탄젠트의 비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보는 게 삼각함수라는 거다. 그리고 이건 중학교 때 걸 살짝 복습했습니다. 그리고 특수각은 외우셔야 돼요. 사인 45, 2분의 루트 2, 코사인 45, 2분의 루트 2, 탄젠트 1, 1. 사인 30, 2분의 1, 코사인 30, 2분의 루트 3, 탄젠트 30, 루트 3분의 1. 사인 60, 2분의 루트 3, 코사인 60, 2분의 1, 탄젠트 60, 루트 3. 됐나요? 이 정도는 다 외우고 계실 거라고 선생님이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시험 문제 사인 15도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온다고. 그런 거 구하라고 니한테 나오지 않아. 알겠어? 특수각만 물을 거야. 되게 특이해. 여기 봐봐. 아무리 니네가 많이 배워도 고등학교 1학년 때 사인 20도가 얼마니 이런 거 묻지 않아. 못 물어. 왜냐? 그걸 내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그래서 표를 만들어 놨어. 그럼 표에서밖에 못 찾는다고. 그럼 우리가 찾는 답들은 결과적으로 특수각밖에 안 되는 거야. 마지막 질문지가 어떻게 되느냐? 사인 x가 2분의 1이 되는 건 얼마니? 라고 해서 이 x를 찾는 거야. 이게 삼각 방정식인 거야.
그럼 저 x 제일 처음에 뭐가 나오겠어? 30도가 나오겠지. 그럼 30도만 있겠어? 그거 말고 다른 게 더 있겠지? 그걸 배우러 가는 과정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배울 첫 번째 내용, 이 각에 대해서 배우러 갑니다. 자, 여기 일반각이라고 했는데 그거 하기 전에 이제 각의 단위를 좀 바꿀 거예요. 오케이? 자, 우리 여기 보세요. (60분법이란) 아이는 우리가 여태까지 했던 몇 도 이 아이야. 됐어? 얘는 뭐가 존재해? 단위가 존재해. 이 아이는 단위가 존재합니다. 도라는 단위가 존재해. 그래서 우리가 좌표 평면에 갖다가 나타낼 수가 없어. x의 역할을 할 수가 없어. 돼? 그래서 새로운 방법, 호도법이란 녀석을 만들었어요. 무슨 법? 첫 번째 할 일이 이겁니다. 무슨 법? 호도법. 이 호도법은 뭐냐? 상대 단위야. 그러니까 누군가를 비교해서 각을 나타내겠다는 얘기야. 얘는 절대 단위야. 얘는 무슨 얘기냐면 1도, 2도, 3도 이게 다 정해져 있는 거야. 이해돼? 그런데 상대 단위라는 건 서로 다른 두 개를 비교해서 각을 나타내겠다는 얘기야. 됐어? 얘는 각을 어떻게 나타낼 거냐? 단위를 없애야 되니까 우리가 좌표 평면의 수직선에 나타내기 제일 손쉬운 게 뭐야? 센치야. 길이라고. 이해돼? 그러니까 각을 길이로서 표시하는 게 제일 좋겠지. 그래서 이 호도법이라는 건 어떤 관계에 있느냐? 호의 길이와 반지름 길이를 이용하여 이렇게 호의 길이와 반지름의 길이를 이용해서 각을 나타내는 방법, 이걸 호도법이라고 얘기합니다.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호의 길이가 반지름의 길이의 몇 배가 되니 를 통해서 각을 나타내려고 해. 그럼 어떤 일이 벌어졌어? 길이. 너는 길이의 비야. 그러니까 실수 영역이 됐어. 이해돼? 그래서 좌표 평면에 갖다가 사인, 코사인, 탄젠트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는 얘기야. 됐나요? 이해되니? 자, 갑니다. 여기 봐. 그럼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가는 거지. 부채꼴이 있습니다. 반지름, 네가 원하는 숫자 하나만 들어봐. 7이야. 그랬을 때 호의 길이는 여기를 말하는 거 알겠어? 부채꼴의 둘레랑 호의 길이는 다르다 얘들아. 맞지? 여기 노란색 이 호의 길이가 7이야. 너랑 어땠어? 둘이 어땠어? 같았어. 이때가 딱 1이야. 그때 이 각을 1이라고 표시하는 거야. 됐니? 그리고 쟤도 그냥 1 이렇게 불러주면 저게 각을 나타내는 건지 1cm를 나타내는 건지 뭔지 잘 모르겠잖아. 그래서 쟤 단위가 아니고 쟤를 불러주는 이름을 정했어. 라디안이라고. 뭐라고? 라디안. 얘 단위가 아니고 뭐다? 1라디안이다. 이름이야, 이름. 이 호도법의 이름이 라디안이에요. 요렇게 쓰고요. 라디안이라고 있습니다. 줄임말이겠죠? 1라디안이다 그러면 부채꼴에서 반지름의 길이와 호의 길이가 같은 부채꼴을 말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됐나요? 그럼 2라디안이면 호의 길이가 반지름의 길이의 몇 배가 됐겠어? 2배가 됐겠지. 3라디안이면 3배가 됐겠지. 이해돼? 그럼 봐봐. 우리는 반원이 존재하죠. 반원은 몇 도짜리죠? 180도짜리죠? 라디안의 의미를 알았으니까 이렇게 생긴 반원이 있다고 쳐볼게요.
반지름을 R이라고 하겠습니다. 원의 둘레는 얼마죠? 그럼 반원의 둘레는 얼마예요? 파이 R이겠죠. 됐어? 봐봐. 반지름이 R일 때 호의 길이는 파이 R이 됐어. 몇 배가 됐어? 몇 배가 됐어? 파이 배가 됐지. 이 각의 크기가 얼마인 거야? 파이 라디안이라고. 파이라고. 니네가 생각하는 3.14 그 어쩌고 저쩌고 그 새끼 그걸 말하는 거 알겠어? 이게 60분법으로 나타내면 몇 도가 된 거야? 180도가 된 거야. 됐니? 이 관계에 있는 거야. 됐죠? 다시 한번 봅니다. 우리가 호도법이라는 걸 쓰는 이유는 호도법을 써야 삼각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습니다. 왜냐? 각이라는 녀석을 표현해야 되는데 거기에 단위를 쓰면 좌표 평면상에다 단위를 줄 수는 없다고요. 그러니까 실수의 영역으로 바꾸기 위해서 호도법이란 녀석으로 바꾸는데 그 호도법은 길이의 비를 말하는 거지. 어떤 길이의 비? 호의 길이가 반지름의 길이의 몇 배니? 라는 걸 통해서 각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호의 반지름의 길이와 호의 길이가 같은 걸 1라디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됐죠? 이걸 통해 봤더니 반원의 둘레는 파이 R이고 그렇다면 반지름의 파이 배니까 반원을 나타내는 중심각이 파이 라디안이란 뜻이지. 그 파이 라디안이 몇 도였던 거야? 180도였던 거야. 이해돼? 그럼 1도는 몇 라디안이 물으면 180분의 파이 라디안이요.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지. 돼? 그럼 1라디안은 몇 도니? 라고 물으면 어떻게 돼? 1라디안은 파이분의 180도요. 라고 얘기하면 돼. 자, 파이는 유리수야, 무리수야? 그러니까 그 값을 정확하게 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 여기를 가지고 몇 가지 구하셔야 돼요. 특수각 정도는 외워야 돼. 응? 봐봐. 얘 절반을 치면 몇 도야? 2분의 1 하면 얼마냐고. 아, 이게 너무 어려운 거야? 얘들아, 90도. 앞으로 90도를 2분의 파이라고 쓸 거예요. 자, 얘의 6분의 1을 해보세요. 몇 도? 30도. 됐니? 얘의 4분의 1을 해보세요. 45도. 얘의 3분의 1을 해보세요. 60도. 이렇게 찾으면 된다. 됐니? 그럼 15도는 몇 라디안이라고 물으면 이걸 절반으로 하셔도 되고 얘를 15로 만들어 주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라디안과 도의 관계는 1도는 180분의 파이 라디안이 되는 거고요. 여기는 실수 180으로 나눈 거니까 도 안 붙어. 알겠어? 자, 1라디안은 얼마니? 라고 물으면 파이분의 180도요.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됐죠? 이해돼? 그래서 2라디안은 얼마니? 여기다 2 곱하면 되고 3라디안 얼마니? 3 곱하시면 됩니다. 됐죠? 자, 60도는 어떻게 되니? 60을 곱하시면 3분의 파이 이렇게 대답하시면 되고요. 이해돼? 그럼 봐봐. 되게 신기한 일이 벌어지지 않았어? 자, 중심각이 60도야. 반지름은 1이고 반지름은 1이고 여기가 중심각 60도야. 나보고 호의 길이를 구하래. 그럼 어떻게 구하지? 전체 원의 둘레에서, 그지? 중학교 때 걸 돌아가. 전체 원의 둘레가 얼마야? 2파이지. 얘가 360도 중에 60도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6분의 1 이렇게 구했지. 이거 이해돼? 이제 이거 할 필요가 없네? 왜? 만약에 여기가 도가 아니고 여기가 3라디안이야. 그럼 여기 호의 길이 얼마? 나쁜 새끼 고민을 하잖아. 아까 제가 다 대답해놓고. 너와 너의 길이의 비가 중심각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어? 여기가 3라디안이라는 얘기는 호의 길이가 반지름의 길이 몇 배다? 3배. 그럼 얼마야? 3. 이해돼? 그래서 이 호도법을 사용하는 이유는 도를 파이로 바꾸기 위해서 일부러 그런 게 아니고 이걸 그래프를 그리려면 도가 아니라 실수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호도법이라는 걸 사용하는 겁니다. 됐죠? 근데 요거를 통해서 우리가 조금 더 호의 길이와
부채꼴의 넓이를 조금 더 편하게 구할 수 있게 된 거야. 한번 해볼게요. 반지름이 R이고요. 중심각 세타라고 많이 씁니다. 일반적으로 이제는. 알겠어? 번데기 많이 쓸 거야. 세타 라디안이야. 알겠니? 60분법은 안 돼. 지금 하는 얘기는 알겠지? 자, 나보고 요 호의 길이를 구하래. 그럼 너무 쉽지. R 세타가 되겠죠. 맞아? 이해돼? 왜? 호도법 자체가 이거로 나눈 게 호도법이라며. 그럼 중심각과 반지름하면 얘가 이렇게 되겠지. 여기까지 됐지? 자, 이제 넓이. 저 부채꼴의 넓이 어떻게 구하니? 라고 생각하면 원래 넓이는 어떻게 돼요? 파이 R 제곱 곱하기 360분의 그 중심각이 차지하는 비율을 했었어. 그치? 이해돼? 왜? 부채꼴의 넓이는 중심각의 크기에 비례하니까. 근데 이제 조금 더 편하게 이제 우린 라디안이라고 쓴 거야. 자, 원의 넓이 파이 R 제곱입니다. 이거 몇 도일 때야? 180도일 때, 아니 360도일 때, 맞지? 360도는 몇 파이야? 180도가 파이죠. 그럼 360도는 2파이겠지. 중심각이 360일 때 원의 넓이가 파이 R 제곱입니다. 그러면 중심각이 세타일 때 원의 넓이는 어떻게 되니? 내향의 곱과 외향의 곱이 같아. 이렇게 만들면 되겠죠? 그래서 만들어 봤더니 2분의 1에 파이 R 제곱이 돼요. 미쳤나봐. 2분의 1 R 제곱 세타. 이렇게 됩니다. 파이가 사라지고요. 됐어? 파이 사라질 거고 R 제곱 세타 2분의 1 됐겠지. 뭐 계산은 니네가 손으로 나중에 해. 됐어? 자, 보세요. 이제 부채꼴의 넓이 2분의 1 반지름의 제곱 곱하기 중심각 하시면 되는데 라디안이라고 써 있어야 돼. 알겠지? 요거 살짝만 더 봐봐. R 제곱 세타는 R 곱하기 R 세타지. 근데 R 세타가 뭐야? 호의 길이잖아. 이렇게도 부채꼴의 넓이를 구할 수 있다. 됐나요? 여기까지 됐어? 됐어? 자, 몇 개 문제를 좀 먼저 풀어보겠습니다. 요거에 해당해서. 우리 책의 순서랑 조금 달라, 얘들아. 75도래요. 확인하는 방법은 어떻게 해요? 저 파이 대신에 180도 집어넣어서 확인하시면 돼요. 여기다 180도 집어넣으라고요. 그럼 180을 12로 나눈 다음에 5 곱하면 75가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하면 되지. 방법은 여러 개야, 얘들아. 아까 1도가 180분의 파이 라디안이라고 그랬으니까 180분의 파이에다 75를 곱한다. 이렇게 해도 되고요. 됐지? 이건 여러분이 구하는 겁니다. 됐나요? 크기가 다음과 같은 이것도 아니야. 아직 안 배웠어. 자, 반지름의 길이가 4이고 호의 길이가 2파이래요. 그럼 중심각을 찾아보자고요. 보세요. 그냥 해도 돼. 요렇게 나와 있습니다. 반지름이 4고요. 호의 길이가 2파이래요. 그럼 중심각을 세타라고 한다면 호의 길이는 R 세타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세타의 값이 2분의 파이. 몇 도짜리란 얘기야? 몇 도짜리? 파이 몇 도? 그럼 2분의 파이는 몇 도? 90도. 이게 빨리 되지 않으면 앞으로 계속 고생할 거예요. 그럼 넓이를 구하래요. 넓이 2분의 1 R 제곱 16 곱하기 세타 하셔도 되고요. 선생님 이거 세타가 왜 필요해요? 반지름하고 호의 길이만 알면 2분의 1 R L 요렇게 해서도 넓이를 구할 수 있잖아요. 맞아요. 됐지? 필수 예제 7번. 다시 한번 산술 기하가 등장합니다. 자, 둘레가 8인인데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부채꼴의 둘레가 일정합니다. 그리고 넓이가 최대가 되도록 하래요. 그때 중심각의 크기는 정해져 있어. 항상. 둘레와 관계없이 정해져 있어. 됐니? 하러 갑니다. 여긴 8이라고 나왔지만 8이고 뭐고 상관이 없어요. 부채꼴의 둘레라는 건 반지름 호의 길이를 의미합니다. 됐나요? 됐나요? 중심각은 아직 나오지 않았어.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둘레 2R 더하기 L이 K로 일정하대요. 됐죠?
그리고 뭘 찾으래요? 넓이를 찾으래요. 우리가 부채꼴의 넓이 중심각 필요 없이 2분의 1 RL로 구할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혹시 보여요? 합? 곱. 그럼 뭐 써야 돼? 산술기하 쓰란 얘기죠. 아, 이제 너무 지겨워, 얘들아. 갑니다. 너가 K니까 2분의 K 제곱하면 4분의 K 제곱. 이렇게 될 거고, 나는 2분의 1이니까 양변을 4로 나누면 이렇게 바뀌어.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때 중심각이 필요하다고. 됐지? 그때 중심각 뭐야? 등호가 성립하는 순간이야. 그럼 너랑 어떨 때? 같을 때. 2R과 L이 똑같을 때. 따라서 호의 길이가 2R이 될 때. 너의 2배가 될 때. 따라서 중심각이 얼마짜리야? 2라디안으로 일정하다고요. 다 됐어? 정확하게 합니다. 외우기도 나중에 외워서 풀겠지만 다시 한번 부채꼴의 둘레가 일정할 때 넓이가 최대가 되는 중심각은 얼마냐? 이미 2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어요. 됐니? 자, 이번 시간 할 내용, 이제 좀 전에 배웠던 내용 연결해서 일반각이라는 걸 할 차례인데요. 앞에 내용과는 조금 달라요. 일반각은 어떤 뜻이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좌표 평면을 하나만 그려볼게요. 이 점의 위치를 누군가한테 설명해 주고 싶어. 얘들, 가령 우리가 어떤 친구랑 만난다, 누구랑 만난다 라고 얘기를 해보면, 야, 우리 몇 시에 어디서 보자 라고 하면 다 알아들어. 천안 사람이라면. 근데 그 아이가 지리를 잘 몰라. 잘 모르긴 하는데 탑시크리트 학원은 안 돼. 그러면 이 탑시크리트라는 학원을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 이 근방을 설명해서 만나야 될 거 아니야. 이해돼? 그러니까 지금 내가 뭘 하고 있어? 어떤 녀석의 위치를 설명해 주고 있어. 이해돼? 자, 좌표 평면은 어떻게 하는 거냐? 사실은 1,3이에요, 3,1이에요 라는 뜻은 뭐냐면, 이 기준점 원점을 기준으로 X축으로 얼마만큼 가고 Y축으로 얼마만큼 가면 그곳에 위치해 있어 라고 얘기해 주는 거야. 맞아?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뭐야? 내비게이션인 거잖아. 어느 길 찾아갈 때 뭐 우회전하 좌회전하 이거 하잖아. 돼? 여기 이 일반각은 뭐냐면 얘랑 똑같은 거야. 누군가의 위치를 설명해 주고 싶은 거야. 누구로서? 각을 이용해서. 이 지점을 설명하는데 이 지점을 완벽하게 설명할 수는 없어. 대신 직선을 쭉 근 다음에 여기가 30도야 라고 한다면 30도가 되는 위치 어딘가쯤에 위치하고 있는 점인 거지. 제 점은. 이해돼? 이해돼? 봐봐. 이 점을 설명하기 위해서 어떤 일이 벌어진 거냐면 이 선을 기준으로 30도만큼 간 지점이 아니고 이 선을 30도만큼 회전한 그 직선 위에 어떤 점이 있어를 표시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뭔 정확하지가 않아. 이 점의 정확한 위치는 몰라. 다만 이 선상에 있다는 건 알 수 있잖아. 이해돼? 아니 그럼 왜 정확하게 이 점이 아니라 왜 이 선이 필요한 걸까? 그 이유는 삼각 함수는 삼각 B는 각만 알면 다 똑같잖아. 지금 현재 내가 45도가 되는 곳에 위치하고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야. 45도가 되는 곳에 내가 위치하고 있거든. 그때 사인값, 코사인값, 탄젠트 값을 구해볼래잖아. 우리가 하는 건. 됐니? 그러니까 이 점의 정확한 위치가 아니라 이 점이 위치하고 있는 직선이 필요한 거지. 그리고 이 직선이 이 기준인 선과 이루는 각의 크기가 중요한 거잖아. 이게 일반각이라는 거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역할과는 좀 다른 게 이 일반각이라는 건 누군가의 위치를 표시하는데 그 위치를 각을 통해서 하고 싶었던 거야. 다시 한 번만.
내가 이걸 뭐 벡터량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일반각이라는 아이는 실제 각도 몇 도 이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위치를 각으로서 설명해 주고 싶은 거야. 그러면 좌표 평면 또는 수직선을 보세요. 수직선은 양수도 있고 무슨 수도 있죠? 음수도 있죠. 이렇게 누군가의 위치를 표시할 때는 양수와 음수라는 게 존재해요. 우리 집으로부터 3km만큼 떨어져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 우리 집을 기준으로 3km 되는 지점을 다 연결하는 그 원 위에 어딘가에 우리 집이 있다는 얘기잖아. 이해돼? 그런데 우리 집으로부터 오른쪽으로 3만큼 위쪽으로 1만큼 가면 돼 이러면 정확한 위치가 되겠지. 근데 우리 집에서 왼쪽으로 3만큼 가래. 그러면 오른쪽 왼쪽에 대한 부호가 한글로 써줄 게 아니라면 수학적 기호로 쓰면 어떻게 해야 돼? 오른쪽으로 갈 때를 플러스, 왼쪽으로 갈 때를 마이너스라고 얘기하겠죠. 우리가 이렇게 나타내는 걸 벡터라고 불러요. 벡터. 응? 크기와 방향을 모두 알려주는 걸 벡터라고 해. 그래서 우리가 수직선은 벡터인 거야. 오른쪽으로 플러스, 왼쪽으로 가면 마이너스니까. 조금 더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그럼 이제 이 일반각이라는 의미가 어떤 녀석을 각으로서 그 녀석의 위치를 각으로서 설명하고 싶은 거야. 그럼 뭐가 필요하다고? 점으로 표시할 때도 기준점을 기준으로 어떻게 가세요를 설명해야 되잖아. 출발하는 점이 필요하지. 내비게이션을 할 때도 출발점, 도착점이 있는 것처럼 그럼 각으로서 누군가를 설명할 때도 시작하는 선이 필요해. 점 대신에. 왜? 선으로서 각을 나타내야 되는 거니까. 이해돼? 그래서 처음 필요한 게 시초선이라는 거예요. 시작하는 선이다. 그래서 시초선. 반직선입니다. 어떤 점 P가 여기 찍혀 있어요. 됐니? 저 점 P의 위치를 이 직선으로부터 몇 도만큼 떨어져 있는 직선에 위치하고 있니라고 묻는 거잖아. 돼? 이 노란색 선, 이걸 점 P의 동경이라고 불러요. 됐어요? 저 반직선을 동경이라고 부르는 거야. 이해돼? 그럼 이만큼 떨어져 있어요 라고 얘기하면 되겠지. 우선 도로 표시해 볼게. 저 점 P는 시초선으로부터 알파도만큼 떨어져 있어요 라고 얘기하면 돼. 맞아? 그런데 생각 좀 해봐. 잘 봐봐. 이 항상 위치를 나타내는 거의 맹점이 뭐냐면 여기가 시작하는 점이야. 여기가 우리 집이고 여기가 학원이야. 됐지? 선생님이 집에서 학원을 왔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갔어. 응? 집으로부터 학원의 거리는 1km라고 해봐. 그럼 선생님은 총 몇 킬로 움직였어? 2km를 움직였어. 그런데 위치의 변화로 질문을 했어. 나는 변했어? 안 변했어? 안 변했어. 난 어디에 있어? 여전히 제자리에 있어. 그냥 시작점에 있다고. 너 어디 있어? 나 집에 있어. 나 2km만큼 학원에서 갔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와서 설명 없이 너 지금 어디 있어? 그럼 나 집에 있어. 이렇게 얘기하면 되잖아. 이해돼? 그리고 나서 다시 학원으로 갔어. 그러니까 나는 어떤 짓을 한 거야? 학원에 갔다가 집에 갔다 다시 학원으로 온 거야? 전화가 왔어. 엄마가 너 어디 있어? 학원이요.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 아니야. 맞아? 근데 실제로는 어떻게 했어? 집에서 학원 갔다 학원에서 집 갔다 집에서 학원 왔잖아. 잘 생각해봐. 첫 번째 움직임, 내가 집에서 학원만 왔어. 이 움직임과 왔다가 돌아갔다가 다시 왔어. 둘의 위치는 어때? 같지? 실제 이동한 거리는 다르지만 둘의 현재 위치는 어때? 같아. 엄마가 이때 전화가 왔어. 그래도 학원이야. 엄마가 집에 갔다가 학원 왔다가 다시 학원 갔다가 집에 갔다가 다시 학원에 왔을 때 그때 전화해도 나는 현재 어디에 있는 거야? 학원에 있는 거야. 엄마가 전화했을 땐 난 계속 어디에 있었어? 학원에 있었어. 분명히 나는 중간에 학원을 째고 집에 갔다가 다시 왔는데도.
이해돼? 봐봐. 제자리로 돌아오는 순간 움직인 거야, 안 움직인 거야? 안 움직인 거야, 위치상. 이 일반 각이라는 건 위치를 나타내는 거라고. 네가 얼마만큼 갔어, 그게 중요하지 않아. 너의 위치가 어딘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 그럼 봐보자고. 사실 요만큼만 간 거잖아. 그런데 어떤 아이가 이만큼 갔어. 그래도 둘의 위치는 어때? 같겠네? 이렇게 하고 왔어. 그래도 둘의 위치는 어때? 같아. 무슨 의미야? 360도를 돌아가면 어느 자리로 돌아왔단 얘기야? 제자리로 돌아왔단 얘기야. 마치 우리가 뭐 읽는 거와 똑같아? 시계를 읽는 거와 똑같아. 분침이 한 바퀴를 돌고 제자리로 돌아오면 빵이라고 다시 읽지. 60분 하고 61분 이렇게 안 읽잖아. 빵이 되고 다시 1분, 2분 이렇게 읽잖아요. 항상 시초선에서 돌아가서 한 바퀴를 돌아오면 위치가 변한 게 있어, 없어? 없다고. 그럼 이 얘기를 다른 얘기로 해보자. 너야, 지금 너야. 얘가 지금 시초선으로부터 30도만큼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어. 그럼 쟤는 진짜 30도만큼만 간 거야? 모르지. 몇 바퀴를 돌고 그 자리에 갔는지 모르잖아. 이게 일반각이야. 이 아이의 위치를 표현하는 이 선이 실제로 요만큼만 간 건지 졸라 많이 돌고 절로 간 건지 알 수 있다, 없다? 알 수 없다. 그래서 앞으로 각을 표시할 때는 30도가 아니야. 어떻게 표시해야 돼? 몇 바퀴 더하기 30도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됐나요? 위치를 표현할 때는. 왜냐? 이 아이가 30도를 돈 건지 390도를 돈 건지 750도를 돈 건지 1110도를 돈 건지를 모르잖아. 따라서 저 P의 동경을 세타라고 한다면 저 세타는 어떻게 표시해 줘야 되느냐? 360n 더하기 알파 이렇게 써주고 저 n은 정수라고 써주는 거예요. 됐어? 이게 무슨 의미야? 요게. 어디로 돌아왔어? 제자리로 돌아왔어. 변화가 있어, 없어? 변화가 없었어. 이해돼? 그럼 생각해봐.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야. 390도랑 30도랑 서로 어떤 거야? 같은 거야. 크기는 다른데 현재 둘의 위치는 어떤 거야? 둘의 위치는 이 선상 어딘가에 같이 있는 거야. 그럼 사인 390도와 사인 30도는 어떻게 써? 같겠지. 왜? 둘의 위치가 똑같잖아. 다시 한번. 이 일반각이라는 아이는 누군가의 위치를 표시하려고 하는 거예요. 너 어디에 있니? 를 각으로서 표시하고 싶은 거야. 됐어? 그래서 엄마 나 집에 있어 라고 얘기하면 엄마가 핸드폰으로 전화가 와서 너 어디 있어? 집에 있어? 그럼 기다려봐 하고 엄마가 집으로 전화를 해. 그치? 집에 있는지 아닌지 확인하려고. 그럼 어떻단 얘기야? 엄마와 아들의 믿음이 이런 관계란 얘기야. 엄마가 집으로 다시 전화하면 날 못 믿는다는 얘기 아니야? 얼마나 그동안 속을 썩였으면. 그죠? 자, 엄마 나 집에 있어 라고 얘기하면 집에 있는 거라고 알고 있잖아. 그 사이에 내가 PC방을 갔는지 뭐 했는지 알아 몰라? 모르지. 그리고 1시간 후에 엄마가 다시 전화가 왔어. 너 어디야? 엄마 나 집이야 여전히. 어? 그럼 엄마는 계속 우리 아들이 어디 있는 줄 알아? 집에 있는 줄만 안다고. 어디 갔다 왔는지는 알아 몰라? 모른다고. 이 아이의 위치가 몇 바퀴를 돌고 여기까지 왔는지를 우리가 알 수는 없어. 한 바퀴를 돌고 온 건지 두 바퀴를 돌고 온지 아니면 여기서 요만큼만 간 건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이 아이의 위치를 표시하려면 이제 각을 30도라고 쓰면 안 되고 360 더하기 n 곱하기 n 더하기 알파라고 쓰셔야겠죠. 그래야 이 아이의 일반적인 위치를 다 표시하는 거라고. 그래서 일반각이라고 부르는 거야. 일반적으로 이게 30도는 아니니까. 됐어? 어디에 있는지를 위치를 궁금해 하는 거야. 그러니까 같은 선상에 있는 아이들은 다 어떻다? 다 똑같다. 제자리로 돌아왔어? 그럼 변화가 없다. 됐죠? 그래서 390도랑 30도는 서로 어떻다? 같다. 그럼 이제 360도는 뭐 해도 돼? 버려도 돼. 왜?
제자리 빵도랑 똑같은 거니까. 됐나요? 이런 걸 무슨 각이라고 한다? 일반각이라고 하는 거다. 의미가 조금 다르죠. 여태까지 우리는 대부분 이런 벡터량을 처음 배우는 게 요 일반각이에요. 우리가 어떤 크기를 재는 데 있어서 어떤 양을 재는 방법이 두 가지예요. 스칼라량이라는 게 있고요. 벡터량이라는 게 있어요. 일반적으로 우리는 스칼라를 많이 써요. 벡터를 많이 써요. 실생활에는 벡터를 훨씬 더 많이 씁니다. 여러분이 느끼지 못하는 것 뿐이야. 이 스칼라는 뭐냐면 크기만 존재하는 거야. 크기만. 크기만 존재해. 수직선은 스칼라야 벡터야 그러면? 스칼라가 아니고 벡터지. 왜? 수직선은 플러스 1, 플러스 2, 플러스 3도 있지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도 있잖아. 여기서 플러스와 마이너스는 양수, 음수가 아니야 얘들아. 원래는 오른쪽, 왼쪽 방향을 나타내는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는 수직선, 좌표, 평면 다 이건 벡터를 나타낸 거야. 크기만 나타내고 싶어. 그러니까 수직선에다 뭘 붙여? 절대값을 쓰는 순간 절대값 마이너스 3도 3이고 절대값 3도 3이죠. 이 절대값이 스칼라량이 되는 거야. 크기만 존재하기 때문에. 다른 요소는 하지 않겠다는 얘기야. 그럼 벡터는 뭐냐? 크기와 방향을 모두 갖고 있어. 크기와 방향을 모두 갖고 있다고. 얘 지금 크기뿐만이 아니라 방향도 어느 정도 갖고 있잖아. 이해돼?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벡터량을 제일 많이 쓰는 게 어디야? 일기예보. 오늘 편서풍 또는 북서풍이 3m/s로 불고 있대. 모두 알려줘 항상. 방향을 알려줘. 아니야? 바람의 방향을 알려주잖아. 만약에 일기예보 이렇게 오고 있어. 태풍이 가까이 온대. 근데 어느 쪽에서 오는지는 안 알려주고 태풍의 속도만 알려줘. 그런 의미가 있어? 의미가 없지. 바람이 어느 쪽으로 어떻게 부는지를 알아야 대비를 할 거 아니야. 이해돼? 그러니까 일상생활에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건 사실은 벡터량이에요. 생각보다는. 됐니? 그래서 요 개념은 이렇게 벡터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크기뿐만이 아니라 그 아이의 방향과도 관계가 있다. 위치를 찾는 거기 때문에. 됐죠? 그러니까 항상 어떤 생각을 갖고 있어야 돼? 제자리로 돌아왔어. 그럼 움직인 거야? 안 움직인 거야? 안 움직인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야 지금부터. 이제 완벽하게 그동안 알고 있던 개념을 바꾸셔야 되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는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 이런 것만 했는 게 아니잖아. 1 빼기 1이야. 얼마야? 빵이야. 왜 빵이야? 오른쪽으로 1만큼 갔다가 마이너스 왼쪽으로 1만큼 가세요. 됐지? 그럼 나의 위치 변화가 있었어? 없었어? 그래서 빵인 거야. 안 움직였다는 뜻이라고. 자, 요런 걸 우리가 일반각으로 표시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아무 때나 일반각을 쓰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어떤 점 P의 위치를 나타내기 위해서 각을 쓸 때 그 녀석의 위치를 표시하기 위해서 일반각을 쓰는 겁니다. 이해되죠? 몇 도 돌아갔는지 현재 나는 모르고 있는 상태인 거야. 됐니?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야. 자, 선생님 학교 다닐 때 운동장이 되게 컸어요. 400m 트랙은 안 돼도 한 200m는 넘나? 하여튼 잘 모르겠네. 하여튼 운동장이 선생님 때는 컸어. 자, 그런데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만화책을 보다가 선생님한테 걸렸어, 친구랑. 응?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밖에 나가서 운동장을 뛰어 이렇게 얘기했어. 그래서 선생님 친구와 선생님이 이렇게 딱 서서 이제 운동 10바퀴 뛰려고 해. 근데 나는 얍세비. 얘는 성실이야. 선생님이 안 쳐다본다는 걸 알아, 나는. 수업을 하니까. 그래서 안 뛰어. 얘는 뛰고 있어. 이렇게 뛰어. 알겠어? 이렇게 딱 2바퀴 뛰고 있어. 아직까지 선생님이 안 쳐다본다는 걸 알아. 왜? 수업 시간이기 때문에. 아, 이제쯤 선생님이 쉴 것 같아. 그래서 얘가 2바퀴 돌 때 같이 뛰기 시작했어. 그리고 여기 와 있었어. 돼? 지금 나와 내 친구의 위치는 서로 어때? 같아. 근데 실제 누가 더 많이 움직였어? 다른 친구가 더 많이 움직였어. 선생님이 와서 물었어. 몇 바퀴 뛰었어? 그래서 얘가 2바퀴요 이렇게 얘기했어. 난 아무 얘기하지 않았어. 몇 바퀴 뛰었어 나도? 2바퀴 뛴 거라고 생각하겠지. 위치가 같으니까. 얘돼? 이런 걸 뭐라고 한다? 일반각이라고 한다. 됐죠? 그러니까 실제로 뛴 거리는 중요해? 안 중요해? 안 중요해. 현재 뭐가 중요해? 위치, 어디에 있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야. 됐나요?
자, 그래서 누군가의 위치를 표시할 땐 항상 뭐 하자? 360 곱하기 n을 붙여주자. 어? 그런데 내가 사인, 코사인, 탄젠트, 삼각 B의 값을 구하려고 해. 그때는 뭐 하자 이제? 버리자. 어? 예를 들어서 사인 365도를 구하래요. 저거는 너무 큰 각이잖아. 우리는 어찌됐든 삼각 B를 구하려면 무슨 삼각형이 필요해? 직각 삼각형이 필요하다고. 그거는 바뀌지 않아, 얘들아. 그러니까 이 각이 너무 크잖아. 그럼 누굴 버려? 360을 버리라고. 사인 뭐랑 똑같아? 5도와 똑같아. 이해됐어? 됐죠? 그래서 이제 360 버리는 것까지는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또 하나 할 얘기가 있어요. 지금 선생님이 각을 여러분 각도기 재는 거 혹시 각도기 다 제대로 잘 수 있지? 각도기 잴 때 각 이렇게 재, 이렇게 재? 각도기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재라고 생겼어? 이렇게 재라고 생겼어? 나 각도기 써본 지가 너무 오래돼서 그래. 선생님이 알기로는 이렇게 재죠, 각도기를. 선생님이 지금 화살표 방향을 보세요. 이쪽으로만 재고 있다고. 근데 반대쪽으로 잴 수 있는 거 아니야? 여기서 양은 뭐를 의미하는 거라고? 방향을 의미하는 거라고 받아들여야 돼. 자, 갑니다. 지금 현재 어떤 아이가 이 선상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각을 재봤더니 나보고 각을 재래. 그래서 나는 이렇게 쟀어. 근데 꼭 이렇게만 재야 돼? 각을 어떻게 잴 수도 있어. 각을 이렇게 와서 이렇게 잴 수도 있잖아. 돼? 이게 무슨 방향? 노란색이 무슨 방향? 반시계 방향. 빨간색이 시계 방향이야. 이렇게 재는 걸 양이라고 해. 이렇게 돌아가는 걸 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됐어? 그럼 보자. 양수, 음수는 중요해, 안 중요해? 방향만 있는 거야, 알겠어? 자, 30도. 마이너스 330도. 같아, 달라? 같지? 여기서 30도. 이렇게 330도. 똑같지? 이해되니? 음의 각, 양의 각은 각을 재는 방향만 설정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음으로 마이너스 330도 가래요. 그러면 그냥 양으로 30도 간 거랑 어떻다? 두 위치가 똑같다는 걸 알 수 있다. 수직선에선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죠. 왜? 수직선은 같은 직선에 있으니까 반대쪽만 항상 존재한다. 근데 원은 한 바퀴 계속 돌겠지? 도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야. 같은 것들이. 됐죠? 자, 이제 이걸 갖고 몇 가지 연습을 좀 하셔야 돼요. 자, 뭐 내용 자체가 어렵지는 않습니다. 어렵다기보다는 처음 보는 거라서 생소한 문제들이야. 됐나요? 자, 어떤 점에 위치를 나타내고 싶은데 그 위치를 좌표로서 나타내면 되게 정확하게 나타낼 수 있지만 이제 우리는 그게 아니고 그 녀석이 움직인 각이 필요한 거야. 됐지? 근데 이 아이가 30도만큼 움직였어. 근데 실제로 30도만큼 갔는지 360 더하기 30만큼 갔는지 720 더하기 30만큼 갔는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그 녀석의 위치를 표현할 때 몇 바퀴 돌았는지를 모르니까 반드시 이걸 뭐 하자? 붙여주자 이거예요. 됐죠? 여기까지 됐어? 자, 이걸 통해서 지금까지 배운 건 360도는 이제 뭐 하자? 버려도 된다. 360도는 위치에 변화가 있다 없다? 없다. 자, 이제 우리는 우리는 총 4사분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어떤 아이가 뭐 위치할 수 있을 거 아니야. 1사분면에 있다, 2사분면에 있다, 3사분면에 있다, 4사분면에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잖아요. 이쪽이 C초선이에요. 이제 됐어? 자, 어떤 점 P의 동경이 1사분면 위에 있어요. 자, 이 동경을 나타내는 방법은 어떻게 돼요? 저 세타는 360n 이제 나중에 2파이로 쓸 거야. 연습하면 알파라고 쓰시면 됩니다. 됐죠? 이해돼? 저 알파가 0도와 90도 사이에 있으면 1사분면에 있는 거야. 90도와
180도 사이에 있으면 2, 4분면에 위치하고 있는 거야. 180도와 270도 사이에 있으면 3, 4분면에 있는 거야. 270도와 360도 사이에 있으면 4, 4분면에 있는 거야. 맞지? 자, 지금 선생님이 현재 운동장을 돌다가 1, 4분면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럼 나는 0도부터 90도 사이에 있는 거야? 그게 아니라고. 360 더하기 n, 360n 더하기 0도부터 90도까지 있는 거지. 내가 375도를 띄었어. 그래도 난 몇 사분면에 있어? 1, 4분면에 있잖아. 그러니까 내가 현재 1, 4분면에 있어. 그럼 0도와 90도 사이에 있어. 이렇게 대답하면 안 돼? 이해돼? 한 바퀴 돌고 1, 4분면, 두 바퀴 돌고 1, 4분면에 있을 수 있잖아. 됐니? 자,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온다고요. 세타의 동경이 1, 4분면에 존재해요. 3분의 세타는 몇 사분면에 존재하니? 이렇게 질문한다고. 그럼 너무 이상해. 나 이거 처음에 예전에 선생님이 똥멍청이 시절에 봤을 때 이해가 안 됐어. 아니 1, 4분면에 있으면 0도부터 90도 사이에 있는 거고 3분의 세타면 3분의 1 했으니까 0도부터 30도 사이에 있으니까 당연히 1, 4분면에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다고. 나의 똥멍청이 시절에. 어? 그런데 실제로 그래? 절대 그렇지 않다고. 왜? 이 세타가 여기에 위치한다는 건 몇 바퀴 돌고 했는지를 알아 몰라?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표시해야 되느냐? 보세요. 저 세타를 이렇게 표시해 놓고 요걸 쓰는 겁니다. 1, 4분면이라고 그랬으니까. 됐나요? 됐나요? 그럼 3분의 세타를 보겠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죠? 3분의 세타는 120n 더하기 3분의 알파고요. 저 3분의 알파가 0도부터 30도 사이에 있는 거예요. 이해돼? 여기까지 됐지? 자, 지금부터 갑니다. 당연히 이 n은 정수인 거야. 저 n이 빵이야. 어? 이 n이 0이야. 그럼 3분의 알파니까 나 몇 사분면에 있어? 1, 4분면. 저 n이 빵이란 얘기는 무슨 뜻이야? 지금 현재 나는 한 바퀴 아니고 그냥 요 사이에만 있었어 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럼 저 n이 1이야. 그럼 난 몇 바퀴 돌고? 한 바퀴를 돌고 1, 4분면에 있었던 i인 거야. 되지? 120 더하기 3분의 알파야. 그럼 120과 150 사이. 자, 4, 4분면의 각 설명했던 거 한번 예제 풀어볼게요. 자, 세타가 1, 4분면의 각이래요. 그럼 어떻게 써야 되냐면 저 세타라는 녀석은 360n 더하기 알파라고 쓰고 이 알파는 1, 4분면이라고 했으니까 0보다는 크고 90도보다는 작아요. 쓰시면 돼요. 자, 그리고 나서 3분의 세타를 하래요. 그럼 3분의 세타 120n 더하기 3분의 알파고요. 여기에다가 3분의 알파 취했으니까 3분의 알파의 범위는 30도까지. 자, 이 n이 정수라고 그랬으니까 n에다 숫자를 집어넣어 보는 거예요. 0도 집어넣어 보고 1도 집어넣어 보고 2도 집어넣어 보고 3도 집어넣어 보고 쭉 집어넣습니다. 자, 0을 집어넣으면 그냥 3분의 알파죠. 이게 사라졌으니까. 그래서 1, 4분면. 1을 집어넣으면 120 더하기 3분의 알파예요. 갖다가 120에다 요거 더하면 120과 150 사이에 있으니까 2, 4분면. 2를 집어넣으면 240 더하기 3분의 알파야. 그럼 3, 4분면. 3을 집어넣으면 360 더하기 3분의 알파인데 360이 0도랑 똑같은 거니까 얘랑 겹치잖아. 그럼 그 다음 거부터는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4 집어넣으면 얘랑 똑같을 거고 5 집어넣으면 얘랑 똑같을 거다. 요게 일반각에서의 4, 4분면에서 일반각을 푼 문제예요. 세타가 2, 4분면의 각이래요. 그럼 세타를 쓸 때 어떻게 써야 된다고요? 세타는 360n 더하기 알파라고 쓰고 2, 4분면의 각이니까 90보다 크고 180보다 작아요. 이렇게 쓰신다고요. 자, 몇 바퀴 돌아서 2, 4분면에 갔는지 뭐라는 거라 그랬어요? 동경을 나타내는 건 2분의 세타 180n 플러스 2분의 알파. 2분의 알파의 범위는 45보다 크고 2분의 알파가 90보다는 작아요. 여기다
0 집어넣으면 2분의 알파니까 1, 4분면의 각. 1을 집어넣으면 180에다 이걸 더하는 거니까 180에 45, 225니까 3, 4분면. n에다 2를 집어넣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죠? 이게 360도야. 그럼 제자리로 돌아왔으니까 너와 똑같다는 걸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답은 1, 4분면과 3, 4분면이다. 세타와 660도를 나타내는 두 동경이 같은 4분면에 있다. 너 몇 4분면? 360을 빼면 300도니까요. 4, 4분면. 따라서 세타는 360n 플러스 알파 4, 4분면이니까 270보다는 크고 360도보다는 작아요 라고 쓰시면 되겠죠. 3분의 세타? 3분의 세타는 120n 더하기 3분의 알파 90, 120 사이에 있고요. 3분의 알파의 범위는. 그럼 n에다가 0 집어넣고 1 집어넣고 2 집어넣고 끝내죠. 3 집어넣으면 360도 제자리에 돌아오니까 3개가 반복할 거예요. 0 집어넣으면 3분의 알파의 범위 2, 4분면. 1을 집어넣으면 120에다 90 더했으니까 210도니까 3, 4분면. 2를 집어넣으면 240에다 90 더니까 330이라서 4, 4분면. 따라서 3분의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존재할 수 있는 건 2, 4분면, 3, 4분면, 4, 4분면엔 있으나 1, 4분면엔 있을 수 없다. 이제 우리가 어찌됐든 일반각이라는 건 위치를 나타낸 거니까 우리가 그 전에 했던 그 좌표 평면에서 대칭에 관련된 녀석들, 뭐 X축 대칭, Y축 대칭 이런 것들을 각의 입장으로 한번 설명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첫 번째, 두 동경이 서로 Y축 대칭이다 라고 시험 문제가 나왔어. 그럼 어떻게 하는지를 보는 거죠. 자, Y축 대칭이래. 하나의 동경 너를 A라고 하고 너의 동경을 B라고 하자. 이 두 개의 선이 지금 Y축 대칭 관계에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 건 접었으니까 이 각과 이 각이 똑같고 이 각과 이 각이 똑같은 거니까 너를 내가 알파라고 재면 이만큼의 각은 180 마이너스 알파가 되겠죠. 자, 이 알파의 크기는 모르는 겁니다. 그럼 네가 변하면 너도 변할 거야. 그럼 니네 둘이 빼면 계속 변할 거니까 뭐가 잘 안 돼. 위치를 설명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이 노란색 선에서 알파만큼을 더 가면 항상 여기 180도 선에 있죠. 그러니까 두 녀석의 동경을 더하면 항상 180도 위치에 있어요.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너를 A라고 하고 너를 B라고 한다면 A 플러스 B가 360n 플러스 180도 이 위치에 있어요 라고 생각하는 게 Y축 대칭 관계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따라서 두 각을 더했더니 180도야. 그럼 두 동경은 현재 Y축 대칭 관계에 있어요 라고 얘기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 X축 대칭. 이만큼을 알파라고 하면 이만큼은 360 마이너스 알파니까 반대로 음의 각으로 가자고요.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알파가 됩니다. 따라서 이 둘이 더하면 항상 이 선의 위치에 있겠죠. 그죠? 얘가 몇 바퀴 돌고 얘가 몇 바퀴 돌았는지를 모르니까 얘가 한 바퀴 돌고 이만큼, 얘는 뭐 10바퀴 돌고 이만큼이다 라고 얘기하면 둘이 더하면 항상 이 위치에 있어요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얘도 둘이 더하면 360n에 있어요.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 다음 이건 반직선이니까 일직선 상에 존재합니다. 이게 아니고요. 두 반직선이 일치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자, 둘이 일치한대요. 그럼 둘의 각이 똑같아. A가 됐든 B가 됐든 둘이 각이 똑같으니까 그럼 둘이 이번엔 뭐 한다? 뺀다. 둘이 빼면 요 위치에 있겠죠. 그럼 그 다음 나오는 건 뭐겠어? 일직선 위에 있으면서 방향이 반대인 경우가 등장할 거예요. 이 경우를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일직선상에 있는 거라고요. 그리고 방향은 반대야.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죠? 항상 나보다 180도 앞에 있어. 이 각이 얼마가 됐든 얘는 나보다 항상 180도 앞에 있어. 그러니까 둘의 차이가 360n 플러스 180도. 자, 우리가 이걸 마치 원점 대칭처럼 보이니까 어떤 녀석들이 원점 대칭 관계에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 건 나보다 180도 앞에 있어요 라고 얘기하시면 되겠죠. 자, 요것들에 대해서 한번 문제를 풀면서 예를 해볼게요.
자, 필수 예제 3번. 세타와 5세타를 나타내는 두 동경이 일치할 때, 두 동경이 일치한대요. 그럼 둘이 빼자고요. 둘이 뺐더니 어디 위치해 있다? C초선에 위치한다고요. 둘이 각이 똑같으니까 그럼 4세타가 360n이에요. 따라서 세타가 90n이야. 이 n에다 정수를 집어넣어서 요 안에 있으면 되는 거니까 세타는 90, 180, 270 요렇게 답이 되겠네요. 자, 한번 5세타 찾아볼까요? 5세타 450. 자, 450도는 360도를 제외하고 나면 90도랑 완벽하게 일치하죠. 아, 진짜 일치하는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다. 자, 예제를 좀 볼까요? 세타는 360도와 0도와 360도 사이에 있고요. 5세타를 나타내는 동경과 7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서로 Y축 대칭이다. Y축 대칭 둘이 더하면 180도예요. 그러니까 12세타가 360n 더하기 180 요렇게 되면 되겠죠. 자, 12로 나누시는 거예요. 세타는 그럼 30n 플러스 12로 나누면 얼마냐? 6, 15. 따라서 내가 찾는 세타는 저 사이에 있으라고 그랬어요. 0 집어넣으면 15도, 1 집어넣으면 45도. 계속 이렇게 가겠지. 2 집어넣으면 60이니까 85도. 맨 끝까지 가면 어디까지 가냐면 11을 집어넣으면 330에 345 여기까지 가겠죠. 자, 한번 해볼게요. 5세타 75, 7세타 여기다 7세타야. 그럼 얼마? 105. 둘이 더하면 180. Y축 대칭 관계 진짜 있겠죠. 그래서 제일 큰 거 345, 제일 작은 거 15. 요렇게 해서 더하시면 됩니다. 세타의 범위는 0과 180도 사이에 2세타와 6세타를 나타내는 두 동경이 일직선 위에 있고 방향이 반대다. 나보다 180도 항상 앞에 있다. 그래서 둘이 빼라. 그러면 360 더하기 180에 위치하고 있어요. 따라서 4세타의 값이 360n 더하기 180. 세타는 90n 더하기 45. 이 n에다 정수 집어넣어서 저 범위 안에 있는 거 찾는 거죠. 그럼 세타는 45, 135, 225인데 너는 범위 없으니까 요 둘만 더하면 되더라. 마찬가지 두 각 세타와 5세타를 나타내는 동경 이번에는 새로 문제가 나왔죠. y는 x에 관해 대칭이래요. 그럼 그림만 그려보자고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위치를 찾는 거예요. 위치. y는 x라는 선이 있고요. 이 두 동경이 y는 x에 관해 대칭이라고 나왔습니다. 그 얘기는 이 각과 이 각이 같고 이 각과 이 각이 같은 거잖아. 요 각, 요 각이. 그럼 요만큼을 알파라고 하면 너는 90 빼기 알파가 되겠죠. 그러니까 둘이 더한 거의 위치가 항상 여기에 있죠. 항상 일정하죠. 둘이 더한 게. 그러니까 둘이 더하자고. 5세타 더하기 세타가 360n 더하기 요 선상에 있다고 그랬으니까 90도. 세타는 6으로 나누면 되니까 60n 플러스 6으로 나누면 15. 따라서 세타가 될 수 있는 거 0 집어넣으면 15, 1 집어넣으면 75, 2 집어넣으면 120, 135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범위에 있는 거 찾아주시면 된다. 어렵지 않게 문제 풀 수 있다. 지금 두 동경의 위치 관계 곧 대칭 관계들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얘네들이 뭐 알파 값이 움직이는 거니까요. 알파 값이 움직인다고 할 때 전체적으로 안 움직이는 거, 위치가 일정한 것들이 뭐니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Y축 대칭이다. 나랑 더하면 180도가 돼요. X축 대칭이다. 더하면 항상 C초선에 오게 돼요. 일직선상에 존재한다. 빼면 그 값이 항상 C초선에 위치하고 있어요. 뭐 있었니? 또 일직선에 있고 방향이 반대다. 그럼 나보다 항상 180도 앞에 있으니까 둘이 빼면 180이다 이용하시는 거예요.